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저번에 오타와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약에 오타와를 가게 된다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리얼터.ca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오타와 싱글 하우스의 평균 가격이 480K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런지 제가 직접 서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가격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카톨릭 스쿨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을 갑자기 퍼블릭 스쿨로 보낼 수 없으니까 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일단 괜찮은 집을 찾고 주위에 좋은 학교가 있는지 찾는 방식으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것보다 확실히 더 프랙티컬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30만 불에서 40만 불 하우스도 많이 보였지만 확실히 50만 불 이상의 집들이 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타와에서 60만 불 이상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타와에서 최근에 지어진 집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전 2017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되면 집 메인터넌스를 하나씩 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은커녕 2000년도에 지어진 집 자체를 찾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어진 집과 그 전에 지어진 집들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어진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위치였습니다. 학교가 근처에 없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그래서 전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라도 학교가 가깝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지하실이 피니시 되어 있는 곳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찾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방은 3개 플러스 1인데요. 아마도 저 한 개는 지하실일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2개고 또 차고는 1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를 4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널찍합니다. 이 집의 가격은 바로 44만 불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집을 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집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프로퍼티 텍스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보통 4,500불 이상 하는 집이 많았는데요. 이 집은 3,650불 정도입니다. 오타와의 프로퍼티 텍스가 꽤 높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버든이거든요. 매년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째, 동네가 아이 키우기 매우 좋습니다. 동네에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동네 하우스 평균 인컴을 보니까 무려 16만 불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100% 집 오너들만 살고 있습니다. 렌탈을 하는 가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더욱더 잘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넷째, 근처에 초등학교가 무려 5개나 있습니다. 2곳은 잉글리시 스쿨이고 한 곳은 프렌치 스쿨, 나머지 2개는 잉글리시와 프렌치 둘 다 사용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중 2군데가 카톨릭 스쿨이고 프렌치 카톨릭 스쿨은 평점이 5점이네요.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은 2개가 있고 둘 다 잉글리시 스쿨입니다. 학교가 가깝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에 걸어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차로 데려다 주는 것도 꽤 곤욕이거든요. 다섯 번째, 동네 근처에 쇼핑센터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가서 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쇼핑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걸어서 10에서 15분 거리고 차를 타고는 약 3분 거리입니다. 일곱 번째, 스포츠 센터가 퍼블릭 라이브러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정말 동네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지하실이 피니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네요. 너무나 탐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집 가격이 오타와 평균보다 5만 불이나 저렴하다는 겁니다. 모기지를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또 월 내야 하는 돈도 내려가므로 생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단점을 한번 볼까요? 1986년도에 지어진 집입니다. 물론 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을 구매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좀 귀찮고 또 돈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단점은 차고가 한계라는 점입니다. 전 차고에 차를 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좀 큰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한 집안에 차가 2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차고가 한 개면 한 개의 차는 언제나 밖에 세워놔야 되거든요.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 세워놓으면 차에 좀 문제가 갈 수도 있고 시동이 걸리지도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화장실이 2개라는 점입니다. 이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집을 사게 되면 지하실에 화장실을 더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외에는 큰 단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을 35% 다운페이 했을 때 얼마나 캐시가 필요하고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TD뱅크 5년 클로즈일 때 모기지 레이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먼트 35%는 신규 이민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35%를 다운페이 하게 되면 28만 5천 불을 대출 받으셔야 되는데요. 매달 따져보니까 1364불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웬만한 하우스를 렌탈하는 가격의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하셨을 때 내셔야 하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약 5,200불 정도 합니다. 만약 이 집을 구매하시게 되면 캐시로 16만 불을 지불하셔야 하고 또 그 외에 약 5만 불 정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는데 유용하실 겁니다. 또 최근에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이 좀 변경되어서 조건을 매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본 얘기로는 3개월 동안 현지 은행에 내가 내야 될 그 16만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 내 수입이 있어야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은행에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모기지 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다 더해보니까 약 2017불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을 좀 넉넉히 계산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타와에 제가 만약 집을 산다면 사고 싶은 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을 알아볼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정도의 기준을 꼭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집과 그 주위를 꼭 2-3번 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잠깐 제가 봤던 그 realtor.ca 그 리스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집이고요. 내용이 아주 깔끔합니다. 레노베이션을 다 했어요. 들어가서 할 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노벰버 24에 오픈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너무 깔끔하고 집도 잘 관리한 것 같습니다. 지하도 잘 돼 있고 또 집도 꽤 넓습니다. 저 층계는 조금 에러네요. 나중에 이건 레노베이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하고 키친은 아주 깔끔하게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야드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벽은 벽돌은 아니네요.